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일어날 때 부동산은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을 이야기하죠. 공시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공시와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한다면은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를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고죠. 그죠? 그러면 공시는 공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업을 하면은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녀야 됩니다. 이때 몫이 좋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왔습니다. 이때 A를 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냐? 믿기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이 땅의 면적을 100제곱이라고 했어요. 그 면적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경계 표시를 해줬어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다. 이 부동산에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나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돼요.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럼 있죠. 만약에 여기에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제 본가의 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집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동 일어났죠. 이걸 소재라고 불러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라고 불러요. 10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번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라고 부르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번입니다. 그러면 경남 김해시 장류동이 소재고 100이 지번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지목입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나 업무용 사무실 있죠. 이걸 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00제곱 있죠. 그러면 이 땅의 면적이 300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조 기와 있죠. 이걸 구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구조라는 것은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강남대로에 가면은 양 사이드에 건축물이 있죠. 그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여기는 한옥으로 돼 있죠. 이거는 목조 기와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여기 단독주택 일어났죠. 이거는 종류입니다. 종류. 여러분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재가 무엇이고 지번이 무엇이고 지목이 무엇이고 면적과 구조와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거나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다시 본다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갑의 땅이 있고, 자, 을의 땅이 있고, 병의 땅이 있고, 정의 땅이 있고, 무의 땅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동을 소재라고 불러요. 100을 지번이라고 불러요. 대를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300제곱이 면적이에요, 면적. 그 다음에 경계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경계죠. 저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좌표가 나와 있죠.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법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법입니다. 이 지적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걸 일반적으로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해요. 이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예요. 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입니다. 권리 관계 이렇게 나왔죠. 그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예요.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유권 외에는 이 부동산이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소유권 외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 부동산의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거나 소유자를 알고 싶거나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 저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려준다. 이게 공시입니다. 공시. 그 다음에 지적법이 있죠. 그 지적법은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지적 공부의 종류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해요.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소유자 이렇게 놓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이렇게 내놨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이 변했죠. 그죠? 그러면 몇월 며칠 날 소유권이 변했느냐? 날짜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매를 통해서 변한 것인지 정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건지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건지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변동 원인입니다. 여기에 소유권의 지분이 있죠. 우리들은 어떤 부동산을 혼자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그게 공동 명의라면 지분이 있겠죠. 그죠?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2면 3분의 2, 3분의 1이면 3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뭐냐 할 때 부동산은 하나죠. 그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예요. 그러면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는 없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에서는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죠.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라고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등기에서는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지적에서는 말 그대로 땅 지자예요. 토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게 차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도 알 수 있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적에서는 있잖아요. 소유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됩니다. 지적 공부를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 수 있지. 지적공부를 보면은 소유자만 등록을 하지 소유권 외에는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불일치하다면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지적공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등기부를 보고 지적공부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소유자가 변했어요. 변했다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할 때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에서는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있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여기 나오는 소재지번과 여기 나오는 소재지번은 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했을 때는 지적공부가 기준입니다. 소재지번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때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입니다. 이때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고 지적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등기부를 발급받죠. 그죠? 아니면 내가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강남구 우리가 강남 등기소가 있어요. 강남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강남 등기소. 그 말은 이 등기부는 법원 소속입니다. 즉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 있죠. 대장과 도면입니다. 이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청에 가야 됩니다. 구청에 가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야 돼요. 그러면 시청과 동사무소 있죠. 이거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관장 부서가 다르다. 그거를 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적은 있죠.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1장은 있죠.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1장은 무엇을 배우느냐? 용어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시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뒤에 2장, 3장, 4장, 5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를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보면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지적소관청은 자, 이렇게 보겠어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이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그 국무총리 아래에 각
부 장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지적에 관한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죠. 그죠? 그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달리 풀이를 해보면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용어를 주로 안 써요. 주로 쓰는 거는 지적 소관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의 첫 번째가 지적 소관청이에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지적 공부가 나와 있죠. 이 지적 공부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 보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료등록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가장 키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겁니다.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100이라는 지번이 있죠. 그죠? 그럼 하나만 더 써본다면 100이라는 지번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번 앞에 있죠. 앞에 여기에 산자라는 이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 앞에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사람도 둘로 나누죠. 그게 남자와 여자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번호 있잖아요. 그러면 앞번호는 6자리고 뒷번호는 7자리죠. 그 7자리 맨 앞에 홀수가 나오면 남자죠. 그죠? 짝수가 나오면 여자예요. 그거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럼 여기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산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토지대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여러분들 부동산은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도 있죠.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는 있죠.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건물. 여러분들 집합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죠. 이 토지는 아파트 주민이 공동 소유하죠. 그죠? 그러면 지분이 있게 되죠.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적도와 임야도 이렇게 했을 때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다. 이 말. 자, 마지막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우리 이 좌표 있죠. 좌표. 좌표로서 측량을 한다.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로서 측량을 하려면은 토지가 반듯반듯 해야 되느냐, 꾸불꾸불 해야 되느냐, 반듯반듯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 있죠.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골이라든지 산에서는 토지가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이거나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7개가 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표시예요. 여러분, 이 토지의 표시는 그 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제가 좀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게 소재예요. 100이 지번입니다. 대가 지목입니다. 100제곱이 면적이에요. 여러분들 경계 있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좌표. 여기에 좌표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볼 때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표시라는 거는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표시이라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거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가 어떠므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적에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변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개념이 변동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용어 정의는 있잖아요. 지적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험에 출제는 하지는 않지만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 낱말 뜻을 알아야만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 2장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지적을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은 있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적입니다. 지적. 그래서 처음에 토지의 등록을 배우고 지번을 배우고 지목을 배우고 면적을 배우고 경계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토지의 등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의 등록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 돼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면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을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태어나면은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을 다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필지가 있죠. 약 5천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하면 국가는 등록된 토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 토지를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록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아니면은 신청을 하느냐, 직분을 하느냐,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딱 암기를 해야 될 거는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여러분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냐? 변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전에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밭이라는 데가 있죠. 그 밭의 지목은 밭 전자를 써서 전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 말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구청.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리를 딱 할 때 등록은 국장이 한다.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글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신청이 있고 하나는 직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관공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게 신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권이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직권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 되죠. 지적공부 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주느냐, 알아서 해줍니다. 그게 직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적을 공부할 때 신청과 직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조사로 들어가겠죠. 조사를 했다면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한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시험에 출제를 할 때 확률은 20%입니다. 그 말은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넘겨셔도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제가 좀 전에 지적은 있죠.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소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입니다. 이거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지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